자, 둘레즈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락강 얘기를 했고 상징적 질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락강의 상징적 질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상징적 질서 안에 포섭돼 있고 그 대타자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리모트 컨트롤 된다 그런 얘기죠. 리모트 컨트롤은 말이 뭐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가 진정한 의미의 세계를 못 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 락강이 얘기하는 저런 상징적 질서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영화 분석, 광고 분석 이런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죠. 특히 이제 버밍엄파가 얘기하는 스튜어트 홀 얘기하는 무슨 여러 가지 TV 뉴스라든가 뭐 그런 광고 분석, 그 다음에 사진 분석, 그 다음에 존 피스크 같은 미국의 대중 이론하는 사람 존 피스크가 얘기하는 무슨 여러 가지 비디오나 무슨 영화 분석 이런데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인문 사회과학, 뭐 신문 방송학 그런 뭐 영화 이런 거 비평하는 사람들이 락강한테는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저는 사실 정치 철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그 정도. 자, 그러면 그 락강을 그 앙티웨디푸스는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들레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웨디푸스라고 하는 건 프로이드와 락강을 동시에 비판하는 거예요. 프로이드와 락강을. 그러니까 이 안티웨디푸스의 이 18쪽 제 판본은 좀 옛날 판본인데 하여튼 뭐 이 안티웨디푸스의 18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욕망하는 기계예요. 욕망하는 생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들레즈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욕망하는 생산이고 두 번째가 기관 없는 신체라는데 이 두 가지의 용어가 안티웨디푸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욕망하는 기계들에서 이 들레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산, 분배, 소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경제적인 패턴이죠. 생산, 소비, 분배라는 걸 마르크스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뭐예요? 18페이지 생산들의 생산, 즉 능동들과 수동들의 생산이고 등록들의 생산들, 즉 분배와 배치들의 생산이고 소비들의 생산들, 즉 향락들, 불안들 및 고통들의 생산이다. 모든 것이 바로 이 생산이기 때문에 등록들은 곧바로 소비되고 이 소비들은 직접 재생산된다.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생산, 분배, 소비라고 하는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무슨 가족관계, 그 다음에 어떤 개인과 어떤 대상의 관계 여기에 한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왜 욕망하는 생산이고 욕망하는 기계냐? 욕망하는 생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라 프로듀시옹 데지렁이에요. 데지렁. 그러니까 데지라는 게 불어의 동사는 뭘 원하잖아요. 그죠? 데지레라는 건 욕망되는이 아니고 데질헝 욕망하는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내가 먼저 뭔가를 소비를 하고 싶고 생산을 하고 싶고 이렇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나 락강까지는 이렇게 결핍이고 억압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뭔가 생산을 만들어내고 소비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능동적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은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능동적이라는 얘기.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25페이지에 기관 없는 신체 아주 유명한 말이죠. 꼬성오간이 꼬성오간. 그래서 나중에 그 천계의 공원에 가면 CSO 이렇게 해서 C라는 게 꼬고 S는 쌍, 오간은 오를 이렇게 CSO라고 쓰는데 기관 없는 신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쓰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인데 왜 미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뭐 새도 됐다가 뭐도 됐다가 이렇게 자기의 신체라고 하는 게 막 변형되고 막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환상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계라고 보는 거예요. 기계.
그리고 이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길들여지고 코드화됐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보면 26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바로 편집병에 걸린 기계가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욕망하는 기계들이 기관들 없는 신체에 침입하는 작용, 또 욕망하는 기계들을 전체적으로 박해의 장치로 느끼는 기관들 없는 신체의 반발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그런 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이라는 게 기계라는 게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기계,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집에서도 말 잘 듣는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무슨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사 다니는 기계, 공부하는 기계, 무슨 기계 이렇게 이런 말을 써요. 기계라는 말을 써요. 그 기계라는 말과 기관 없는 신체라는 말이 비슷한 얘기예요. 뭔가 코드됐다는 겁니다. 코드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드화되는 그래서 인간을 기계처럼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자본이라는 겁니다. 자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이 안티고 오디푸스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40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체는 중심에 있지 않다. 기계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주체는 가장자리에 있으며 고정된 자기 동물성을 갖지 못하며 항상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며 자기가 지나가는 상태들에 대해 끌어내어진다. 그러니까 이 기계란 말을 쓴 의미는 뭐냐면 칸트적인 철학을 비판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뭘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너 천만의 말씀. 뭔가 나는 기계처럼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코드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오면 내가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고 또 취직을 하려면 뭐 열심히 뭐 자격증 따고 하는 그 행동들이 이렇게 보면 다 똑같잖아요. 요즘 대학생들 다 하는 짓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주체와 상유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고 네 번째 챕터가 제일 중요해요. 유물론적 정신의학. 말 자체가 재밌잖아요. 어떻게 정신의학이 유물론이 됩니까? 유물론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고 그동안의 프로이드나 락강의 정신의학은 굉장히 가족관계나 어떤 심리적인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안티고 오디푸스의 네 번째 챕터의 제목이 유물론적인 정신의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4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커니즘 속에 욕망을 도입하는 것, 욕망 속에 생산을 도입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유물론적 정신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제는. 여기 보면 45페이지 보면 이 프로이디안 비판이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프로이트도 나라고 하는 이 좁은 관점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로 하여금 이 관점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은 자아에 대한 그의 삼위일체 정식, 오디푸스 정식, 신경증의 정식, 즉 엄마, 아빠, 나의 정식이다. 프로이트는 자폐증이라고 하는 곤란한 개념을 재발견하고 이것을 그의 권위로 보증하고는 정신분열증에 적용했는데 여기로 그를 인도한 것은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정신분석적 제국주의가 아니었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네요. 그러니까 뭔가 가족관계에서 내가 너무 미쳐가는 거에 한정돼 있어서 프로이드의 생각이 그걸 이제 오디푸스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아주 유명 문장입니다. 이거는 정신분석의 위대한 발견은 욕망하는 생산, 무의식들의 생산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디푸스와 더불어 이 발견은 하나의 새로운 관념론에 의해 금방 가리워진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정신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디푸스를 넘어서고 자본주의 생산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뭐 내가 보기에는 요 유물론적 정신의학 한 43페이지부터 뭐 한 몇 페이지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요게 내가 보기에는 안티고 오디푸스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48페이지 밑에 볼까요? 욕망이 생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것을 생산한다. 욕망은 현실에서만 그리고 현실을 가지고서만 생산한다. 욕망은 대부분의 대상들, 흐름들과 신체들을 움직이게 하고 생산의 단위들로서 작동하는 수동적 종합들이 전체이다. 현실적인 것은 욕망에서 생긴다. 욕망이 결여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주체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요거는 사실은
알투세가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젝이 쓴 왜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마르크스와 프로이드가 같은 수준에서 비교를 해요. 그 지젝이 뭐라고 비교를 해요? 막스도 어떤 정신분석학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틀을 분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상품 분석이라는 겁니다. 마치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분석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막스와 프로이드는 동일한 선상에서 분석할 수 있고,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알투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요거 그 지젝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요 들레즈가 지금 이 유물론적 정신의학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끊고 갑시다.